하발발 두 분 막 도착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입니다. 봉보로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의 대교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이어서 나는 봉침보다 만두가 좋다. 평론계 올드보이. 누구냐 너? 안녕하십니까 최세입니다. 네, 누구냐요?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 발짝 좀 맞춰주세요. 그래서 잘 안 들리네. 제가 점심 때 만두를 먹고 왔습니다. 먹고 왔습니까? 다 먹어버리려고 네. 미리 먹고 왔습니다. 시작 전에 봉침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내일 모레 이제 24일부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됩니다. 이 뉴스 접하고서 어떤 생각들 드시는지 네 글자로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 조그만 선물 보내드리고요. 중간중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이제 방류 드디어 뭐 드디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걱정이 앞서는데 일본 어민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은 방류 시점을 오늘 오전에 일본 총리가 못 박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강요회의에서 이제 방류를 하는 걸로 이제 24일부터 하는 걸로 최종 조율이 됐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사실 뭐 일본 언론들은 이제 한미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그 마지막 이제 관문과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했고 뭐 국제사회도 그렇게 알았는데 결국은 이제 기시다 총리가 바로 산중일 회의 마치자마자 바로 그 후쿠시마 현장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했죠. 바로 다음 주에 있었겠구나 했는데 얘기하면 됐습니다. 어쨌든 뭐 어민들은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 어민의 7,300원 정도 지원 약속하면서 일단 방류하는 걸로 했는데 일단 일본 정부는 뭐 국제법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니까 여기에 온당한 책임을 지고 또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까지 정확하게 책임을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국 어민들한테는 뭐 이런 우리 돈 7,300억 정도 예산까지 마련했다고는 하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그런 얘기도 없는 거고.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러면 이제 30년 동안 방류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뭐 이번엔 처음 시작은 하지만 30년 동안 방류가 되고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양이 약 총 134만 톤이래요. 그러니까 알프스 기계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알프스 기계 고장난 적이 8번이나 있었고요.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모르겠고 알프스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방류를 하는 거 대단히 정말 화나는 문제고요. 일본의 이런 무책임한 전 세계를 향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24시간 동안 찔끔찔끔 방류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뭐 오전 오후에 시간을 정해서 방류한다는 건지 그런 정확한 것들은 아직 알려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아마 한번 24일 날 하고 나면 25일 날 어떻게 24일 날 진행됐는지가 이제 모니터링이 되겠죠. 우리 정부가 3시에 한 20분 뒤인데 네. 입장을 밝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15일부터 이제 일일 브리핑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원래 11시에 늘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일본 강요회 결과 일본이 강요회가 10시에 열렸으니까 11시에 하는 건 빨라서 오후 3시에 지금 한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날 이제 브리핑 아마 종합적인 그러니까 조금 있다 이제 한 20분 있다 할 것 같은데 종합적인 성격을 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양국이 진행해왔던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 관련 실무 기술 협의에서 최종 합의한 내용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입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계속 물밑으로 실무 협의 조율해 왔거든요. 우리 요구가 얼마큼 반영됐는지 또 일본이 우리 요구를 얼마나 수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좀 디테일하게 아마 오후 3시에 발표할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은 정부에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뭐라 그러긴요. 그냥 이러겠죠. 우리가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니터하겠습니다. 근데 모니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 이번에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 만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전문 요원이 알프스 관리하고 검증하는 그곳에 파견해서 좀 근무하게 해달라. 답을 안 했어요. 답을. 지금까지도 답이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뭐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가 윤 대통령이 요구한 게 3가지잖아요.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무가 참여, 그다음에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그다음에 방사선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과 해당 사실 공유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두 가지가 반영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오후 3시에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대해서 우리가 뭐 무조건 뭐 IAEA 원고 뭐 이게 저기 뭐 결과 나왔으니까 알겠어. 뭐 따라라 이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세시껏 지켜본 다음에 또 해보는 걸로 하고. 근데 일본 현재 언론에서도요 계속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도쿄 신문 같은 경우에 오염수 발생량이 2015년도에 비교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면서도 오염수 발생을 멈추려면 원자로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빗물을 막아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 대책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이 탱크가 있잖아요. 그 탱크 안으로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도 있고요. 지하수. 지하수가 들어가서 이 오염량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 정부가 원전 폐기 작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핵 연료 반출을 비롯한 원전 폐기 방법과 일정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긴급 의총을 열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긴급 의총을 열었고요. 긴급 의총 내용들을 보면 일단 민주당은 여론을 좀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서명 운동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민주당이 TF를 꾸렸고요. 그 TF에서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서명 운동에 들어가고 그리고 규탄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규탄 대회 하고요. 이제 뭐 지금 뭐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현재 상황은 일본이 그렇게 하고 우리 정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어서 국민 여론을 움직이고 그리고 아마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민주당은 국제 재판소에도 아마 제소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떤 공식 입장 같은 거 나온 거 있나요? 나온 건 없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일본 정부의 책임하에 방류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건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저는 뭐 민주당에서 저기 유엔 그 그러니까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거라 그랬는데 글쎄 유엔 산하기구가 검증했던 것을 가지고 다시 국제재판소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당이 사실은 뭐 외교 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야당의 역할을 좀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야당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 국제사법재판소 결과 야당 한번 잘 진행해 보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연관된 문제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아니고 일본에서 방류하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강릉도 안전하겠냐고요. 아니, 고향이 그러니까 이게 최수영 평론가의 고향인 강릉도 위험해진다고요. 이게 말하자면은 일본이 국제법에 대해서 위법한 게 아니라 이건 일본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서 책임지고 방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하고 말고의 성격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냥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우려를 그러니까. 표명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해야 한다고 저는 그러니까 봐요. 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잘 그렇게 하는 것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한다니까.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다. 이 얘기를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산업 종사하는 어민들 분들의 걱정이 가장 클 거고. 최수영 평론가 고향이 강릉이잖아요. 동해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깨끗합니다. 근데요, 자 대통령실 예산으로 일본 오염수 안전 홍보 영상을 직접 제작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단독으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최근 위성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만드는 제작비로 3,800만 원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산물 안전관리 정부 정책 홍보 차원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영상을 확인됐죠. 지난번 이건 이미 얘기가 된 거고요. 그 외에 또 하나의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우리가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오염수의 방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아니면 뭐랄까 반대 의견에 대해서 보호해 주려는 그런 입장을 만드는 홍보물에 돈을 쓰냐는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말이 안 됩니까? 뭐가 말이 돼요 이거는. 아니 일본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워낙 후쿠시마 오염수 폐기와 관련해 가지고 워낙 가짜 뉴스가 많고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걸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왜곡되지 않은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자. 그런 차원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홍보에 정부하고 대통령실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게 정부의 고유 업무고요.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야당이 주장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뭐 마시면 죽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고 우리 수산물 관련한 사업 그런 분들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홍보 영상을 제작한 게 그게 무슨 잘못된 그게 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하는 그렇게 근거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 이제 일본 측의 주장도 담겨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본질이 아니고 IAEA나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들만 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일본이 주장하고 IAEA가 주장하는 보고서 내용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의 의견도 함께 담아야지. 전문가 왜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실 논쟁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입장을 담은 영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정부 측에서는 검증된 걸 얘기하고 검증됐어요. 검증이 안 됐다니까요. 여기까지 일본의 할게요. 일방적인 주장이지 그거는.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 오염수 방류 24일부터 시작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몇 분만 네 글자입니다. 부글부글, 걱정, 태산, 인류 생각 이런 의견들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고 최수근 상병 사망과 관련된 이야기 해볼게요. 이 사건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대대장 2명한테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대대장이면 계급이 뭐예요? 중령이죠. 중령입니까? 네. 이게 당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8명한테 사단장 포함해서 과실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최시영 그렇죠. 그 8명을 적용해서 했는데 다시 그게 경북경찰청으로 입찰된 게 다시 군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군이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8명에서 중간 대대장 둘만 포함됐고 위 사단장 여단장하고 아래 그다음에 소대장하고 그 부사관은 빠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이렇게 넘기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단장이 전 단장이 조사했던 초동 수사 보고서도 함께 넘겼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최종 수사 종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올라가서 경찰이 뭐 이걸로 결론 난 게 아니니까요. 경찰이 또 어떻게 할지 저는 경찰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좀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쪽에서는 이런 결과가 박 단장에게 있었던 외압이 이번 조사본부장에게 옮겨간 결과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김정민 변호사죠.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 대리인인데 외압의 실체가 무엇이든지 국민들이 뚜렷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참 좀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꾸 국방부에서는 누구를 빼라 넣어라 말을 안 했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결국은 빠졌다. 사단장이 빠졌다. 이게 외압의 실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장하고 여단장이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뺐다고 하는데 그럼 대대장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현장에 있는 대대장들이 2명이 가 있었대요. 그중에 한 명이 대대장이 장화 높이만큼 예. 저 수색하고 허리 깊이 이상은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건데 예. 그거를 여단장의 그런 지시를 대대장들이 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죠. 근데 어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때 있었던 포병 7대대장, 포병 7대대장이 현장에 있었나 봐요. 그 대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스스로 혼자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대대장 측 같은 경우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상부라고 하면 여단장, 사단장이죠. 여단장이나 사단장이 지시가 없이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사단장만 빠지고 대대장들만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만 과실치사로 어떻게 넘기냐는 거죠. 왜 우리 대대장 둘만 희생이 되느냐. 그렇죠.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지금 처음에 조사했던 내용이 저는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왜 갑자기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끝난 서류를 네. 중간에서 누군가 인터셉트를 해서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바꾸려고 했는지 외압이 있다고밖에 의심할 수 없다.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 저는 뭐 국방부가 사실 그 회수해서 경찰청 그 먼저 갔던 걸 회수해서 다시 재수사하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조정이 있을 거랑 예상됐는데 정말 그 실무선에 대대장 2명의 명령 체계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이걸로 저는 사실 수사가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군형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경찰이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건이 된다고 싶으면 검찰로 이첩해서 검찰이 가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초동 수사 보고서와 국방부가 다시 한 보고서가 동시에 경찰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찰이 들여다보고 제대로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사실 외압 부분은
과연 이거는 저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좀 더 다른 문제로 들여다봐야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지휘 라인 책임에 대해서 소재를 밝히는 거는 저는 빨리 경찰이 좀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대장이 현장에서 이걸 스스로 판단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동할 때부터 구명조끼를 안 갖고 왔다는 것은 들어갈 계획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계획이 없었던 일을 대대장이 하겠습니까? 중간에 뭐 예를 들면 누군가 전화를 하거나 뭐 지시를 해서 그걸 따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국방부의 이런 조치 자체는 대단히 의심을 살 수 있는 의혹이 많은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는 돼야지 내년 총선에서 안심할 수 있다. 또 배가 잘못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은 수도권 의원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평론가님. 네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논란이 된 게 뭐 당장 오늘 내일이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일주일 전부터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노를 거꾸로 젓는 사람과는 우리가 함께 항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총선 공천 논란으로 번진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꺼내면서 이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내년도 선거는 총선은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윤석열 브랜드로 치르겠다. 대통령 지지율로 치른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은 여론조사가 35%에서 40%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브랜드로 치려면 45% 이상이 돼야 그나마 국정 지원론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이 위기가 될 수 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런 상태에서 치룰 때면 우리 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뭐 경남과 PK나 이런 쪽들은 이기겠지만 수도권 선거가 힘들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반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당 내부에서는 너무 이게 빠른 얘기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라는 거는 당시의 구도, 상황, 인물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내부 총질 아니냐. 내부의 균열을 조장할 수 있다 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은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에 끼치는 영향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취임하고 거의 2년 가까이 된 때 치러지는 거잖아요. 중간선거 성격이에요. 우리는 중간선거라는 게 없지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판이랄까요? 평가 이런 부분들이 선거가 이번이 끝나고 나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대선 때까지. 그럼 국민들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투표를 통해서 본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총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역구의 의원들 개개인의 면면도 보겠지만 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들어갈 거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번 총선에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야권도 한번 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자기는 체포동의안 말하자면 국회 거기 특혜를 자기는 포기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이게 회기 안에 체포영장이 날라오면 무조건 국회법상 이게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서 가부간 표현을 하거나 뭐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키면 될 일인데 민영배 의원이 아니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부결시키자. 우리가 만약 이게 상정이 그러니까 이 법안이 상정이 되는 순간 우르르 빠져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르르 빠져나오지 않은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수박이나 이런 사람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내부 균열자로 엄청나게 총질할 거고 그다음에 만일 나와버리면은 이게 또 국회법상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표결 자체가 안 돼서 이게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게 국회법상 이거 계속 치러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건 꼼수잖아요. 꼼수 중에 꼼수 아닙니까? 그래서 비난이 나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때는 언제고 벌써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국민이 아니냐라고 지금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영장 청구하는 시점을 9월 회기 중으로 많이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북한 송금 사건, 대북 송금 사건이 지금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백현동 사건과 이걸 같이 묶어서 한다는데 그러려면은 기소가 종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재판 진행 중인데 언제 8월 달에 하겠습니까? 네. 결국 정기국회에서 12월 사이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게 일부러 국민의힘은요. 민주당 부결시키려고 알면서 저렇게 최수영 평론가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가지고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야 이재명 대표는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회기 중에 하면 언제든지 가면 돼요 그냥. 근데 회기 중에 아까도 말씀하신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해야 돼. 표결하면 비명 친명 간에 싸움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란 일으켜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표결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나 가야 되니까
저 다 찬성표 던져라. 가결을 시켜달라. 그래도 부결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봐라 약속 안 지킨 누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대체? 아니 의원들 개개인이 자기들 알아서 판단해서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아니 검찰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검찰하고 지금? 지금 법원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하는 걸 지금 7월 달부터 해서 빨리 하자고 했는데 그 재판 자꾸 뒤로 미루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아니 그 9월 파행이 되는 게 누굽니까? 내 말은 9월 이후에 8월이 아니라 9월 아니, 이후에 비회기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청구하면 돼요. 아니 그 비회기간이 있을 수가 없죠. 정기국회 무슨 비회기간이 아니, 있어요? 정기국회 말고 임시국회 열지 말고 비회기간에 하면 되는 아니 거잖아. 9월부터 12월까지는 정기국회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날이 사실은 없어요. 8월까지 못할 것 같으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결시켜달라고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부결이래 참 가결시켜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가결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랬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최수영 평론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찬성해달라고 해도 그분들이 반대표를 던지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방탄이 뭐니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발. 그렇게라도 자, 한 말씀만 더 하라고요. 해주시고. 그렇게라도 예. 하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예 무산시키지 말라고요. 이건 민영배 의원의 말이고. 예. 예.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네. 코인 투자 논란 빚은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문제로 10년을 끼쳐 드려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제 징계하는 현재 국회 윤리특위 심의 중에 있지만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여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9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임기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임기를 좀 잘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 제명이 되고 이러면 불명예고 본인한테는 그래서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제 그 소위에 있는 분들, 윤리 소위에 있는 분들에게 뭔가 좀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 지역구가 경기도 안산 단원입니다. 안산 단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파발만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분한테도 한 줄 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레부터 일본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된다는데 어떤 생각들 드시는지 두 분도 네 글자로 해주십시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경거망동. 나쁜 남자는데 뭐가 나쁜 남자예요? 헤드폰을 안 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못 들었어. 자 이번에 최수영 평론가 해주세요. 3, 2, 1. 단디해라. 너무 행복해 웃어. 이건 잘하라고. 너무 행복해서 웃겠답니다. 너무 이건 잘하라고 했습니다. 단디에라가 경상도 경상말로 사투리죠. 제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해라. 네. 알겠습니다. 정치파발만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